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캐퍼뉴스입니다. 14일이었던 LA 한인회 창립 60주년 헤리티지 나잇 행사 때문에 3일간 방송이 없었습니다. 예청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LA 한인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 한인 커뮤니티와 LA 전 관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헤리티지 나잇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60년을 향한 새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가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12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상태로 강력한 절수 조치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새 주법들을 소개합니다. UC 어바인에서 아들이 엄마를 빌딩에서 던져 살해한 뒤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LA 통합교육고가 졸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86%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다 되고 있지만 연방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해 연방정부가 아슬아슬 셧다운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원이 예산 일주일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는 경험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중에 맞았으면 해서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률은 약 40%, 그리고 6개월에서 4개월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인회 헤리티지 나잇 행사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한인타운 윌셔 이벨 극장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창립 60년 만에 명실상부 남가주 한인사회의 대표단체로 거듭난 LA 한인회가 다음 60년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행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인회 창립 60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LA 한인회가 헤리티지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맏형 단체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어제 저녁 한인타운 윌시어 이벨 극장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역대 한인 회장들과 한인 정치인들, LAPD 고위 관계자, 주요 한인 단체 인사 등 300여 명이 창립 6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축사에서 영킴 이사장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LA 한인회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위해 수많은 지원 활동들을 펼쳤고 아시안 증오범죄, 우크라이나 동포 지원 캠페인,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DMV 리얼 아이디 신청 등 지역과 국가를 넘어 우리 동포를 위한 여러 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한인회의 노력과 성과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6월에는 한인회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올해 비영리 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다고 그간의 한인회의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이어 김 이사장은 60년간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지역정부, 타인종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인회 여정에 한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로라 전 LA 한인회 전 회장과 제임스 한 전 회장이 LA 한인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며 2세 한인회의 키트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LA 한인사회 최고권위의 엔젤상을 공동 수상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됐던 지난 2020년 당시 한인회장이었던 로라 전 회장은 수상소감에서 사상 초유의 팬데믹을 맞아 한인사회가 한인단체로는 유일하게 문을 열고 한인들을 위해 대면 봉사를 했던 일이 생생하다며 4년간 한인회장으로 재직하며 근거 없는 비방과 중상으로 힘든 적도 있지만 LA 한인회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인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었는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한 전 회장은 1세 한인회에서 2세 한인회로 가는 브릿지 역할을 해낸 것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연간 예산 1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한 LA 한인회를 통해 한인 사회가 더 많은 정치인들을 배출해 주류 사회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퍼시픽 시티 뱅크가 이코노믹 임파워먼트 어워드를 수상했고,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이뤄낸 코리아타운 리디스트릭 태스크포스가 폴리티컬 임파워먼트 어워드를, 남가주 새누리교회가 커뮤니티 임파워먼트 어워드를 각각 수상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남가주 전역이 지금 12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력한 물 공급 제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전역에 가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콜로라도 강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은 남가주 26개 지역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내년 초부터 강력한 물 공급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가뭄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LA,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샌버나디노, 벤츄라 등 26개 지역입니다. 물공급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남가주 전역 약 1,900만 명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 브래디 코피 디렉터는 현재 서부 지역은 12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상태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코피 디렉터는 모든 주민들이 물절약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년 봄부터 여름까지 심각한 물 부족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상당한 양의 비와 눈이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3년간 캘리포니아주는 역사상 가장 건조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저수지의 수위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위라고 밝혔습니다. 코피 디렉터는 또 은행 계좌로 비유했을 때 수입 없이 3년간 계속해서 소비만 해온 것과 다름없다며 부족한 액수를 메꾸기 위해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남가주 전역 저수지들의 물 저장량은 평균 25에서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 4월까지 각 지역별 물 공급 할당량을 대폭 축소하는 극단적인 물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운전하실 때 자전거에게 꼭 차선을 양보해 주셔야 합니다. 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캘리포니아 주법 소개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양한 새 주법들이 발효됩니다.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설명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주법들을 소개합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50센트가 오른 시간당 $15 50센트가 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자동 인상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도 달라집니다. 현행 주법은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나 지나갈 때 차량은 자전거와 3피트의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전거에 차선 우선권을 부여해 차량은 자전거에게 차선을 양보하고 다른 차선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내년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공개해야 합니다. 직원 15명 이상 업체에서는 모든 직원들의 연봉을 공개해야 하며 100명 이상 업체는 각 직원군 별 인종, 출신 국가, 성별에 따른 시간당 임금도 공개하고 주중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무단 횡단이 사실상 합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상식적인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횡단보도도 없는 경우 보행자가 무단 횡단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추가됩니다. 4월 24일 원주민 학살 추모일 Genocide Remembrance Day로 지정돼 공휴일로 지정됐고 음력 설날도 공휴일이 됩니다. 6월 19일 Juneteenth와 9월 네 번째 금요일인 Native American Day도 주정부 지정 공휴일이 추가됐습니다. 카플란을 잘 알겠습니다. 네, UC 얼바인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다 중퇴한 한 남성이 70대 어머니를 학교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뒤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UC 얼바인 캠퍼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건물에서 던져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 자신도 건물에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지난 13일 UC 얼바인 사회과학대 소셜 사이언스 플라자 B 건물 앞 광장에서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이는 2명의 남녀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얼바인에 거주하는 36세 앤드류 누엔 도안과 77세의 타우티 누엔인 것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들로 밝혀진 36세 도안이 77세 어머니 누엔을 집어들고
사회과학대 빌딩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어머니를 빌딩 바닥으로 던져 살해한 직후 아들 도안도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머니를 건물에서 던져 살해한 도안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UC 얼바인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으나 졸업을 하지 않고 중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안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도안은 과거 성폭행 전과와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타임스는 오렌지 법원 기록을 인용해 도안이 2020년 7월 10일 1년 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안은 2019년 입원 중이던 정신병원에서 룸메이트를 성폭행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도안은 156일 수감형과 보호관찰령을 받았으며 지난 7월 22일 보호관찰이 끝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학교를 끝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았던 LA 통합교육고의 졸업률이 팬데믹 속에서도 86%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지역 공립학교 학생들의 졸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2021-2022년 학년에 4년 졸업률이 86.1%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등록 학생의 86.1%가 졸업 조건을 채울 것으로 의미합니다. 2020년-2021년 학년보다 4.5%, 2018년-2019년 학년보다 7%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알베르토 카바로 교육감은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LAUSD 커뮤니티엔 놀라운 끈기를 보여줬다며 이번 졸업률은 발전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높아지고 있는 졸업률에는 만성 지각 및 결석과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학생 등록률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 아웃리치, 튜터 서비스 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LAUSD의 중퇴율은 2018년부터 2019년 학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냐 오티즈 교육위원은 졸업률이 아직 원하는 숫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며 더 많은 학생들의 대학에 진학하고 미래의 꿈을 위해 준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LAUSD는 5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교육감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교육부입니다. 카플라 뉴스 샤르맥이었습니다. 네, 연방 상원이 어젯밤 9시 임시 예산 지출안을 의결해 가까스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면했습니다. 어제 연방의회와 백악관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자정이면 임시 예산 지출 시한이 끝나게 되어 있어 자정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임시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는 일주일 시간을 벌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셧다운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젯밤 9시 2022 예산안을 오는 2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해 적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정부 셧다운을 막았습니다. 연방정부의 2023년도 새 회계연도는 이미 지난 10월 1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하루 전인 9월 30일 새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2022 예산법을 11주 더 적용해 12월 15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세출 계속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세출 결의안마저 어제 자정 끝나게 되자 상원이 어제 심야회의에서 시한을 일주일 더 연장한 것입니다. 상원이 통과시킨 세출 계속 결의안은 자정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연방정부는 셧다운 없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하원은 14일 밤 같은 내용의 세출 계속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정부의 2023 회계연도 총 예산 요청액은 5조 8천억 달러입니다. 이 중 의회가 가감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성 예산은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번 연방의회는 23일까지 그간 99% 넘게 합의한 재량성 예산 총액을 완전 합의한 뒤 이어 12개 예산 법안을 단 하나의 2023 회계연도 통합예산법으로 묶은 뒤 이 옴니버스 예산안에 대한 하원 투표, 상원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23일까지 또다시 예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의회는 또다시 3차 세출 계속 결의안을 임시 연장하든지 아니면 정부를 셧다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여러분 생활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마치시고 물을 내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토일렛 뚜껑을 닫고 플러시를 하십니까? 아니면 뚜껑을 닫지 않으십니까? 플러시를 하실 때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것인지 한 대학 연구팀이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릴 때 어떤 물질이 어디로 얼마나 높이 튈 수 있는지 눈으로 보셨나요? 저도 이 영상을 보는 순간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콜로라도 주립 대학 공학자들이 화장실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녹색 레이저 빛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물을 내리는 순간 비말은 마치 로켓처럼 하늘로 튀어 올랐으며 비말은 위로만 튀는 게 아니라 변기 뒤로도 바깥으로도 튀었습니다. 한번 물을 내릴 때 29만 개의 비말 입자가 생겨 튀게 된다고 합니다. 또 물을 내리고 30초가 지난 뒤에도 호흡할 때 비말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똥물 비말을 호흡하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실 때 반드시 뚜껑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병원균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캣팟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